8.15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강연을 위해서 특별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은요. 초대 민선 부평구청장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시고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송병준 후손들이 제기한 부평 땅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친일파 재산 환수 법안을 발의하셨던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님이십니다. 최용규 이사장님께서는요, 현재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미군기지 환수 이후 이곳을 어떤 곳으로 만들어 나갈지 시민적 지혜를 모으고 계신데요. 자, 그럼 이제 최용규 이사장님을 박수로 연단에 모셔볼까요? 저는 1969년도에 인천으로 이주를 해와서 그때부터 부평에 지금까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천 인구가 60만, 그중에 부평 인구가 몇십만이던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군 부대라는 개념, 캠프마켓 이런 개념을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휴일날 대낮에도 미군들이 3쿼터라고 하는 조그만 트럭에다가 휘발유, 전기줄, 버터 이런 걸 끌고 나와서 부평시장에서 몰래 팔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군이 지금 말로 그냥 법적으로 얘기하면 도둑질을 하는 건데 3쿼터라는 차에다가 전기 바퀴를 잔뜩 싣고 와서 가게를 다니며 파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들도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미군 부대 물건을 빼돌려가지고 부평 지역 경제가 한때는 상당히 융성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게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에 인천의 장관들이 행차를 하면 부평에 강아무개라는 사람이 양주 한 병과 용돈 봉투를 주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평에서 오신 분 있는지 여쭤본 건 이렇습니다. 부평도 인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내가 부평에서 온 분 있냐고 물어봤죠. 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평과 인천은 별개였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저기 왜 저럴까 뒤져봤더니 역사적으로 500년도 AD 500년 무렵에 고구려 주부토군이 부평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고요. 그 당시에 여기는 백제 미추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달랐구나. 근데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내려오다 보면 표지판에 부평, 인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옵니다. 인천 부평이 아니고 부평. 부평이 조선시대에는 그 관할 지역을 보면 부천, 양천, 옹진을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행정구역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문학도로를 거꾸로 지금 남부 문학산 일대부터 바닷가까지 아우르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게 개화가 되면서 일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이쪽이 커진 것이죠. 요 무렵, 매년 요 무렵만 되면 우리 인천 사람들, 부평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뉴스가 꼭 나옵니다. 부평 비군부대에 관한 뉴스, 또 친일파들의 재산에 관한 뉴스. 시의원 하면서부터 부평 비군부대 토지 소유 관계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쪽 공부를 쭉 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은 김아무개라는 노인분이 오셔서 당시 국산자동차 회장님이라고 하시면서 국산자동차 땅을 찾아달라고 공부를 하던 중에 부평 비군부대 토지를 위시한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친일파들이 갖고 있는 땅, 이 문제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 초기에 우리는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파를 잡아들이고 그들을 재판을 시작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제 말씀이 정파적인 부분이 서로 좀 있다 하더라도 정파적인 이해 때문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민특위를 결성해서 아무개를 잡아들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청장, 친일파 출신 경찰청장이 부하들을 시켜서 반민특위를 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반민특위 위원을 잡아놓고 오히려 반민특위를 와해시켜버린 것이
51년, 2년 용렙입니다. 54년도까지 아마 와해가 됐을 겁니다. 반민특위가. 그런 반민특위를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반민특위를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친일파 재산 환수법, 말로 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정의는 친일 진상규명법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재산의 환수인가 아닌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의사로 고인간들한테 땅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일본 놈들이 삽살개만 착하게 구는 친일파들한테 내 땅 이거 먹으라고 던져준 땅이 그 땅이었지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한테 땅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법률로 이름 명칭은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지어놨고 친일파가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 밝혀지는 순간 원인 시점에 소급해서 그 땅은 그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가로 기속되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다만 그 법에 이 법으로 환수한 재산 내지 재산적인 가치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업용을 쓰도록 아예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8.15를 앞두고 날이 더워서 잔뜩 열받은 이 시점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또다시 열이 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환수한 재산이 현금가로 한 2천억 정도는 따로 현금으로 환수를 했고요. 나머지 토지가 상당수가 이제 국가에 기속이 됐는데 정말 저는 지금도 어쩌는 게 광복회관이 국회 앞에 여의도에 멀쩡하게 광복회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몇 년 전에 갑자기 그걸 때려부시고 내가 만들어준 돈으로 신축 건물을 짓고 그 재산마저 국가에 기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광복회 재산을 건물을 때려부시고 정부 돈, 그 정부 돈이 내가 만들어준 돈입니다. 그 돈으로 새로 짓고 모든 재산을 국가에 기속시키고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 의식 없는 인간들이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또 8.15 광복절이 되면 일본 놈들은 아베레 놈들을 필두로 해서 모두가 까만 양복에 하얀 옷을 입고 어디 가죠. 신사를 갑니다. 신사를. 근데 우리는 광복절에 대통령이 유치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디 가서 뭐를 하죠? 세종문화회관에 마치 숨어서 하듯이 지들끼리 모여서 경축식을 하고 끝나죠. 저는 이 정신적인 중심이 서 있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광복회가 이따위로 운영이 돼서 그렇다는 생각합니다. 광복회는 적어도 이 나라의 정신적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에 역대 광복회장이라는 자들이 내일 내가 고소를 당하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애국지사의 아들, 손자식이나 되는 사람들마저도 대통령이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고 하는 바람에 광복회가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난 그런 부분이 참 값없는 일이다. 본래 이쪽으로 돌아와서 캠프마켓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캠프마켓 땅이 과거에 일본 놈들이 와서 애따 여기는 조경창이라고 금을 그어놓고 쓴 땅인데 그 땅의 임자는 그 당시에 누구냐면 누구죠? 송병준. 그죠? 을사오적 송병준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송병준이라는 자는 그 인간은 이완용의 식객으로 시작합니다. 이완용의 소개로 어느 기관에 취직을 했는데 아부를 잘하고 잘 비벼서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겨우 이 나라의 재무장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인간이 이 땅을 소유했다는데
제가 관직을 놔두고 나왔을 때 천도교 교령과 간부들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만나 뵀더니 당신이 말하는 그 땅은 송병준이 땅이 아니고 송병준이 당초에 우리 천도교 교인이었는데 교도였는데 요즘 말로 하면 총무부장 정도 했는데 이놈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 땅문서를 들고 튀어서 나가가지고 시천교라는 대표적인 친일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그 종파에다 이 땅을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나한테 이 땅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천도교 쪽에서. 제가 정말 그렇다더라도 난 이거 평생 송병준이 땅으로 알고 환수동을 했던 사람으로 이제 당신네 특정 계층 집단을 위해서 이 일을 못합니다 하고서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부평구청장을 했고 옛날에 초대 시의원 할 때 그때 부평구가 아니고 북구였죠. 북구 전체 통틀어도 이런 건물 한 채도 없죠.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인구는 50만이 넘는 지역에 여러분 구청장 행정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음식점도 인프라입니다. 제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음식점이 좋은 것도 인프라고 호텔도 인프라고 간접자본도 우리한테. 근데 부평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6.25 이후에 미군 와서 깔고 앉았을 때 부평의 모습인데 폭격으로 온통 다 때려 부숴버리고 남은 게 그저 군막사 몇 개. 여기는 한포가 먼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고 조병창 때문에 부평을 저렇게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평은 쑥대밭이 돼서 남은 게 거의 없고 여기는 차라리 남은 게 많은. 분명히 이게 앞바다에서 한포를 쐈는데 왜 이 건물이 멀쩡할까요? 조병창이 저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평 주민들만 시커 두드려 맞았던 겁니다. 부평 조병창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서 업무보고를 한 뒤에 시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가 부평 경남 아파트 310동 꼭대기입니다. 옥상입니다. 옥상에다가 보고자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최규선 시장님 그 당시 도시국장 부의 의장 저입니다. 여기 널려있는 이 미군 부대 저거 좀 내보냅시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빨갱이로 욕먹을 때입니다. 근데 내가 시장님한테 저걸 내보내야 되겠는데 시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맞아 저거 내보내야 돼. 이렇게 시작된 미군 부대 이전 운동이 그 뒤에 인간티 있게 운동을 벌이게 됐고요. 미군 부대 공헌화 추진 시민운동 협의회를 구성한 게 95년 7월 달입니다. 미군 부대 정문 앞에다 텐트를 치고 장기 투쟁을 해주셨는데 전 그분들이 그 운동이 얼마나 큰 힘이 됐든지 모릅니다. 이 자료를 들고 국방부에 찾아가고 국회 국방위원회 찾아가고 미군 부대에 찾아가고 이제 좀 나가라. 옛날엔 인천의 외곽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인천과 부평을 이어주는 가운데를 자리 잡고 있어서 도시발전에 저희가 되니까 좀 나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심지어 미군마저도 그래 우리 때 되면 나가야지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을 일은 아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결과를 보지 못하다가 제가 구청장 끝나고 국회에 진출해서 국회에서 2002년도에 지금 기억이 생생한 게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기를 제가 그 당시에 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을 들으려고 인하대학교 가 있는 사이에 전화를 받았는데 2002년도에 이전 방침이 확정됐고 2007년이면 저게 우리 인천 시민들 손에 넘어온다 그래서 전화를 받다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문제는 아직도 안 넘어왔습니다. 아마 2022년이 되면 우리한테 온전히 넘어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전 운동을 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들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었습니다. 어떤 커다란 의료재단이 병원을 짓겠다고 시도를 했다가 내가 이 그림을 구청장한테 하도 부평 주민들한테 뿌려놔가지고 그걸 안 주민들이 난리를 부린 탓에 그 기도가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미군 부대 현재 위치가 전부 요 지역은 과거에 68 경자부대라고 자동차 부대에 있던 자리가 빠져서 지금 부영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 지역에 우성 아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나가면 이 공원 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은 우성건설이 이미 과거 박정희 시절에 전부 매수해서, 박정희 시절인가요? 하여튼 전부 매수해서 미군 부대가 빠진 자리는 이미 아파트를 우성 1차, 4차를 지었고 2, 3차 못 짓고 있던 자리를 제 이전운동하면서 구청장하면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그 아파트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저 자리는 더 이상 아파트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지금 거룩하게 체육시설, 공공청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시설로 쓰기 위한 명목을 아무거나 마음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파트 지구를 해제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는 공공시설 용지, 이 녹색으로 쳐진 이 부분은 13만 평은 공원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시민참여위원회 1기 때도 위원장을 하면서 미군 부대에 빠진 자리를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다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하이어리 부대라는 걸 갔는데, 여러분 부산 진구에 있는 그 부대 규모도 비슷한데, 가봤더니 세상에 모든 시설 다 때려 부시고 흙을 2m 이상 덮어서 아예 저푸른 초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부대였다는 흔적을 다 없애버리고 잔디 깔고 나무 심고 조각품 몇 개 놔두고,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천에 그나마 도심 가운데 남아있는 녹지가 요 부평으로 말하면 미군 부대 3보급단, 더 나가면 33사, 저 북에동에 있는 그 사단 하나 있죠. 이런 정도 부대밖에 없는데 거기마저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쓰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천 전체 군부대에 있던 자리 모두를 이제 시민들의 요구로 더 이상 도심을 확장하지 말고 이런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평 미군 부대가 과거에 에스캄시티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는 그 규모가 100만 평이 넘었습니다. 180만 평 가까이 됐습니다. 과거에. 현재 한양 아파트가 있는 백마장 지역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가 하나 있었고요. 그런 정도로 지금 현대 아파트, 경남 아파트, 동아 아파트, 한양 아파트, 이 모든 게 다 미군 부대였습니다. 그거를 월남에서 우리 맹호부대, 청룡부대 철군하면서 그 자리에 미군들로부터 받아서 우리 한국부대 들어갔다가 그 땅을 모두 아파트 건설업자들한테 팔아먹은 것이 지금 부평 모습입니다.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 가끔 하죠. 한국군 총은 물총이라고 제가 빈정거립니다. 미군 총은 진짜 총이고, 미군 총을 들고 있던 자리는 지금까지 지켰는데 한국군이 들고 있던 자리에 다 팔아먹고 딴 데 가버렸죠. 근데 그래서 저는 미군 부대 이전 운동을 하면서 반미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미군이 있었기에 지켜져서, 반미하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반미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저 재배치 운동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 미군 부대와 부평을 이렇게 떼어 쓰는 관계인데,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3년 뒤에는 미군 부대의 흔적은 전부 지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군 부대를 넘겨받으면 저걸 여러분 우리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문제를 오늘 여러분께 조금 상의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미군 부대는 문화재청에서 지표 조사를 한 결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이 32곳인가가 있다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기에는 거의 90개가 넘는 건물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는 쓸만한 건물도 있고 못 쓸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저는 제 눈에는 어느 하나도 철거해서는 안 될 건물로 보였습니다. 부득이 치운다고 몰라도, 부득이 지탱이 안 된다고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전부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한 가지 건물만 여러분 보여드리면 정말 놀라운 것은 미군 부대가 인천 안에 있으면서도 저기를 갔다 온 분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게 주한 장로교회입니다. 약 7천 명이 예배 볼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 커다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옆에 이 그림이 좀 희미한데 요만한 1.8배 되는 단일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빵 공장입니다. 오키나와 미군까지 여기서 만든 빵으로 먹여 살리던 그런 빵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빵 공장 높이 건물 높이가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바닥이 2,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아래는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아래쪽에는 이 건물의 4배가 되는 한 거의 8,000평이 넘는 한 바닥이 그런 건물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송영길 시장 시절에 송 시장이 정치를 안 해도 좋은데 이건 좀 맡아달라고 해서 시작한 일이 미군 부대 부평 캠프마켓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 그때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내가 위원장을 하는 한 시민들한테 호소를 해서라도 저 안에 있는 쓰레기로 보이는 건물이라도 부수지 않겠다. 그때부터 공언하는 것이 일본 놈들이 주둔했던 흔적도 없애지 않겠다. 부끄러운 역사도 여러분 놔둬야 됩니다. 아베레님이 저렇게 마음대로 설치한 건 우리가 자존심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껍데기 독립을 했지만 부품 소재 부분을 저들한테 예속돼 살다 보니까 이런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좀 그런 의미로 불정의 역사를 여기다 보존할 겁니다. 미군치가 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피대를 타고 막 하늘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 빵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까지 가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만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피대 위에 빵이 올라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모든 종류의 빵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닥 면적 한 2,000평 되는 이게 전부 빵이 다니는 길입니다. 실려 다니는 길들. 여러분 제가 비군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주둔했던 역사가 우리한테는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지만 미군 주둔 역사관을 만들어줄 테니까 이 빵 공장 볼트 하나 뜯지만 그냥 놓고 가져가봐야 고물인데 치우는 비용이 드는데 내가 니들이 과거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던 흔적을 보존을 해줄게. 내부적인 합의를 받습니다. 저 빵 공장 그대로 놔두고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 가서 빵 만드는 체험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려운 역사를 가졌던 시기에 미군들이 와서 우리 대신 지켜준 바람에 이 나라가 지켜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싫어할 분이 계시지만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겁니다. 부끄러운 것도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고. 저는 부평 미군 부대 문제를 다루면서 첫 번째로 절대로 가능한 하나도 부수지 않겠다. 두 번째, 현 시설을 문화예술적으로 전부 활용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게 부평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석하게 부평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 비군부대 저 빵 공장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일부라도 이런 멋진 공간, 시민들이 이런 렉처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반드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빨리 이거 넘겨받지 않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지금 다 근질근질할 텐데 부평 미군부대만 한 번에 넘겨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어디하고 다 묶여 있어서 이게 넘어올 때 한꺼번에 넘어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2022년이 되면 여러분 저희 이화정 감독도 마음껏 연습실 활용할 거고 여러분도 저 부대하는 데 가서 그늘 안에서 이런 영사들과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이 행정이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이 지도를 더 키울 방법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주한 장로교회와 미군부대 사이에 기찻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보급단으로 들어가는 기찻길인데 옛날 구청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길을
장곡의 길을 합니다. 그 길이 여기가 옛날 구청이 여기고요. 이 길이 넘어가서 경인여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부대를 뚫고. 근데 주한장로의 앞길을 이렇게 반드시 뚫으면 이 빵 공장이 통째로 보존이 될 텐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거는 그림을 엊그제 놨습니다. 이렇게 길을 이렇게 비틀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빵 공장을 일부 허무는 쪽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저 그림을 그린 직원한테 이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어? 그랬더니 이게 보급부대로 들어가는 기찻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기찻길을 피한다고 그랬던 겁니다. 제가 그 공직자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기찻길을 뜯어내는 한이 들여다서 건물을 지켜야지 뭔 소리를 하고. 근데 삼보국단도 여러분 다행히 5년 뒤에는 전부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찻길이 필요가 없는데 저는 저 길을 반드시 바로잡고 반드시 저 빵공간을 지키고 여러분한테 좋은 공간으로 내놓을 겁니다. 어제 제가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현재 인천대학교 범인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천대학교 내부에서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부평의 캠프마켓이 17만 1000평 중에 13만 평이 공원이고 4만 평 정도가 업무 시설 용지인데 인천대학교가 지금 11만 평 안에 15,000명의 학생과 교수가 다 바글바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대 예술대 교수와 학생들한테 왜 예술대가 절간에 있듯이 바닷가 끝에 처박혀 있느냐, 저리 가자. 저는 교수들이 저한테 역사작가 대들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술대 학장을 모시고 저기를 미군 부대 안에 구경을 시켜드렸더니 예술대 학장이 저한테 그럽니다. 내가 소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래서 왜? 우리 저기서 보내주세요. 이게 제가 첫 번째 하려고 하는 문화예술 터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도서원 교육감한테 가서 좀 파리 좀 했습니다. 교육감이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다 만들까? 그랬더니 어디 얘기를 하길래 여보, 사람 많은 데가 최고 좋은데요. 저기로 가면 바로 인천대 예술대학하고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 같이 바로 붙어버리고 그 주변에 문화적인 인프라를 갖춰주면 예술고등학교는 환상적인 자리에 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랬더니 갑자기 도서원 교육감이 선배님 좀 생각해보고 그러더니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는 내년에 설립하되 2022년도에 이관되면 저기에다 배치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대학교 됐죠. 여러분, 부평은 우리가 비아냥거리는 말로 공돌이, 공순이가 중심이 된 산업지역인데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집을 부러워할 만큼 부평의 문화예술 시설이 전무한데 저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부평을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 겁니다. 또 부평 이외에 인천 전역에 남은 군부대든 뭐든 이런 자리를 앞으로 우리가 시가 넘겨받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문화가 있는 인천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인천은 왜 그런 문화 콘텐츠가 없죠? 왜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우리가 무시해왔죠. 옛날 6보급 차이라고 하던 부평 현대아파트 뒤쪽에 3보급단이 2023년에 전부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는 약 30만 평 정도가 되고 이건 16만 평인데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 지역에다 대학을 유치하자는 말이 모든 주민들의 꿈입니다. 꿈. 근데 안타깝게도 인천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괴물 같은 법 때문에 대학을 신설하지 못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이전해 오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분교는 가능하죠. 제가 마지막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여기 있는 대학을 재배치하면 되는데 여러분, 송도 사시는 분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송도는 인천대학이 전부 깔고 앉아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인천대학이 그냥 계속 있게 하려면 40만 평, 연세대학교가 28만 평을 깔고 앉아 있는데 인천대학교는 11만 평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15,000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저게 30만 평 이상을 주면 그냥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이나 쪼개고 싶어서가 아니라 쪼개서라도 쪼개야 되는데 쪼개서 저는 인천 전역에 재배치할 겁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부평에 예술대학이 갈 거고요. 서구에는 공대를 가능하면 보내려고 합니다. 약 10만 평의 부지를 협의하고 있고 인천대한테 무상으로 기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술대학을 안 치고 부평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아예 대학을 저 정도 면적이면 대학을 하나 안 쳐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법이 허용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법이 허용되지 않아서 지금은 예술대학을 가져다 놓고 서구에는 저 대학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저 캠프마켓은 결혼하려면 우리한테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 일본 놈들이 거기에 주둔할 때는 관동주라고 하는 사창가도 운영을 했고 다다구미도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줄사택이 어떻고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지나서 지금은 그동안 또 미군이 와서 우리는 함부로 양공주라고 비하했던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공돌이 공수라고 함부로 얘기했던 우리 누나들 형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저 도시를 지금처럼 문화가 척박한 도시를 저는 절대 놔두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로 자존심이 살아나는 도시 재산 부탁드리는데 자존심을 찾으십시다. 이 말을 이해한 박사가 저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같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있는 거 있으면 제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부평 국기지에다가 좀 바라건데 저희 딸 보시다시피 발달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들 그 예술 공간 와서 이렇게 작업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공간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어머니만 그 장애인의 어머니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장애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신장애인들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저분들 학교를 못 세우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죠. 저 일은 내가 시장, 구청장으로 꼭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